어느 날 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 이곳에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낡고 허름한 이 아파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난 지 오래되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장마철이던 어느 여름, 아파트 단지를 지나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저 아파트 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니깐. 아, 나도 들었어. 여자의 흐느낌이었지.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누구도 아파트 단지 근처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많은 청년 몇몇이 그 소문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캠코더와 손전등을 챙겨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로 들어선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벽지의 곰팡이 냄새와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소리가 그들을 반겼습니다. 청년들은 조그맣게 농담을 하며 아파트 안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층을 올라가자 농담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층계참마다 그들을 지켜보는 듯한 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셋째 층에서 이질적인 것이 보였습니다. 한 아파트 문 앞에 흰 종이꽃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장례를 위해 놓인 듯 보였지만 이곳은 이미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불길한 마음을 느꼈지만 이들은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아파트의 꼭대기 층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어둑한 복도 끝에서 무언가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심코 캠코더를 드는 순간 렌즈 너머로 하얀 소복의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에 가려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렁찬한 울음소리가 복도를 채운 순간 청년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아래층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 중 한 사람이 캠코더를 떨어뜨려 부서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미 그 자리를 떠날 생각이 아무도 없었기에 캠코더는 남겨둔 채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 아파트를 지나던 또 다른 주민이 그 오후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그도 알 수 없이 두려움에 떨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봤어. 이 후련히 나타난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말로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의 존재조차 잊혀져 버리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아파트가 철거될 때까지도 하얀 소복의 여인은 여전히 그곳 어딘가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번화가 한가운데 여러 고층 빌딩들 사이에 낡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자리 잡고 있다. 이 아파트는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거의 버려진 상태로 남아있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계속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수군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이 아파트는 귀신의 아파트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이 아파트에는 예전부터 유명한 괴담 하나가 전해 내려왔다. 몇 년 전 이곳에 홀로 살던 중년 남성이 있었는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의 집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밤낮 없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은 벽에 새겨진 괴상한 문양뿐이었다. 이 문양은 놀랍게도 아파트 곳곳에 발견되었고 주민들은 이를 불길하게 여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파트는 점점 더 황폐해졌다. 주민들은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고 아파트는 점점 텅 비었다. 그러나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했는데 대개 집값이 저렴하다는 점에 반해 이사오는 학생들이었다. 이 이야기는 그러한 학생 중 한 명의 경험담이다. 민수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고자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그는 심령현상이나 귀신에 관해 별로 믿지 않는 성격이었기에 그곳에서 싸구려 월세로 자신의 공간을 가진다는 사실에 더 신경 썼다. 새로 이사한 그의 방은 아파트의 맨 위층에 위치해 있었으며 건물 전체가 얼마나 고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첫 주말 밤 민수는 공부를 하다 지쳐 잠이 들었고 깊은 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깨어났다. 그는 처음에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분명했고 뭔가 바닥을 긁는 듯한 끔찍한 소리였다. 그는 두려움을 떨치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주방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는 마치 누군가가 벽 너머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문을 열자 그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주방에 불을 켜려고 다시 돌았을 때 옆방에서 희미하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신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돌아와 다시 잠을 청했지만 마음은 불안정했다. 며칠이 지나고 그러한 일은 더욱 빈번해졌다. 이제는 그 소리뿐만 아니라 벽에 새로운 문양이 발견되는 일이 생겼다. 그 문양은 민수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사를 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꿈속에서 항상 같은 아파트 복도를 거닐었고 항상 같은 문 앞에서 멈춰서게 되었다. 문 안에서 그는 간절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문을 열려고 할 때마다 꿈은 끝났다. 민수는 자신의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는 아파트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낮에 용기를 내어 관리자를 찾아가 아파트의 내력을 물어보았다. 관리자는 민수에게 주저하다가 예전 사라진 남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이상한 목소리를 듣고 어떤 힘에 이끌려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 전해졌다. 그날 밤 민수는 더 이상 두려움에 벗어나기로 결심하고 꿈에서 본그 문을 찾아 나섰다. 여러 층을 돌아다닌 끝에 그는 꿈속에서 본 바로 그 문 앞에 서게 되었다. 그 문은 다른 문들과는 조금 달랐고 손잡이는 이상하게도 서늘했다.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려 문을 열었을 때 민수는 눈앞에 광경에 숨이 막혀버렸다. 그곳에는 사라졌던 남자의 사진들과 정체불명의 기이한 문양들이 벽에 잔뜩 그려져 있었다. 그 중심에는 낡고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고 민수는 그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일기장 속에는 남자가 겪은 기괴한 경험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는 어떤 존재가 그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민수는 등을 돌아보았고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민수는 방을 빠져나와 아파트를 벗어났고 그날 밤 즉시 짐을 싸서 떠났다. 그는 다시는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일기장의 내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후로도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저 누군가의 호기심에 의해 간혹 방문객들이 생기곤 하지만 그곳의 이상한 기운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다. 민수의 이야기는 그저 하나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 사이에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한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관한 불가사의한 사건들을 다룬 긴 공포 썰이었다. 이야기의 시작은 외딴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실종 사건들로 시작된다. 한여름 서울에서 지친 도시 생활을 피해 작은 시골 마을을 찾은 혜진은 마을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마을은 인적이 드물었고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진 숲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마을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싸늘했다. 혜진은 마을의 한적한 여관에 짐을 풀고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여관 주인 할머니는 혜진을 보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곧 조용히 속삭였다. 여기선 밤에 절대 나다니지 말아요. 특히 숲 근처는 피해야 해요. 혜진은 이상한 경고에 당황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며칠 뒤 혜진은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숲속을 탐험하기로 했다. 그들은 숲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지만 한 여행자가 실수로 길을 잃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모두가 그를 찾기 위해 사방을 헤매었지만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점점 어두워지자 그들은 부득이하게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다. 밤이 되자 마을은 숨죽인 듯 조용했다. 그러나 숲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이 혜진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금속이 긁히는 듯한 소리와 낮은 신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고 그녀는 그 소리에 끌려 여관 밖으로 나왔다. 주위는 어둡고 달빛조차 희미하게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소리를 따라 숲으로 들어선 혜진은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을 느꼈다. 그리고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듯한 불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가라. 그녀는 겁에 질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혜진은 서둘러 마을로 돌아가려 했지만 길을 잃고 말았다. 그 순간 혜진은 나무 뒤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를 한 어둠의 그림자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무작정 앞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지만 그림자는 끊임없이 따라왔다. 그 모습은 형체가 뚜렷하지 않았고 오로지 두 눈만이 새하얗게 빛났다. 겨우 마을로 돌아온 혜진은 문을 잠그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몸이 떨리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창밖을 확인했지만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 또 한 명이 사라졌다. 이상한 실종 사건은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혜진은 이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여관 주인 할머니를 찾아가 물었다. 도대체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큰 불행이 닥쳤고 그때부터 마을의 숲에는 원한을 품은 영혼들이 떠돌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한번 그들을 마주하면 돌아올 수 없다고 경고했지만 그 이후부터 숲에 들어가 실종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다고 했다. 혜진은 그 비밀을 파헤치고 싶었지만 갈수록 더 많은 이들이 사라지는 가운데 마을은 점점 한패해져갔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결심했다. 어느 날 밤 다시 숲속으로 들어간 혜진은 그곳에서 사라진 이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돌아가라. 여긴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때 그녀는 숲 중심에 위치한 오래된 나무 문을 발견했다. 그 문 너머에는 실종된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혜진은 결의와 두려움을 안고 문을 열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끝없는 어둠과 차가운 바람만이 불어왔다. 그 후로 혜진의 모습도 그 누구에게도 목격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사라진 곳에 폐수된 임시비를 세웠고 그 후로는 그 누구도 숲에 들어가지 않았다. 마을 입구에는 이제 경고문이 붙어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오래된 전설과 실종자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인터넷상에 퍼져나가며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공포감을 주고 있다. 매일 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며 불안에 떨곤 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직도 그 마을의 숲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고 믿었다.